할아버지 손 놓고 걸어봐. 엄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가근 불가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거리두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리두기는 제일 중요한 거가 우선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공간에 대한 또 시간에 대한 경계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정 어머니가 그 시집간 딸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서 시도 때도 없이 비밀번호를 열고 아파트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온 소파, 가구 이런 것들을 세골하고 갖다 놔요. 딸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 시집간 딸이 그 음식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선, 뭐 마늘, 나물 이런 것들을 많이 냉장고에다 갖다 놔요. 혹은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그 친정 어머니는 열심히 준비해서 힘은 들지만 그 시집간 딸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제가 그 결혼해서 한 7, 8년, 한 5, 10년 넘었나? 그럴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 여동생 이모님이 쓰다가 버릴 건데 그 자개장롱하고 침대랑 가구를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나 학교 갔다 오니까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미안하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개장롱, 그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또 우리들, 제가 결혼을 25살에 했는데, 그리고 큰애를 26살에 태어나고 작은 아들은 28살에 태어나고 25, 6부터 이제 대학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엄청 힘든 시기였는데, 또 힘들고 몸부림치고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 가정도 만들어지고 힘들 때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선 없이 친정어머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아주 어머니의 장점, 약점에서 이런 점은 내가 아주 기절해.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요. 아주 어머니 방식대로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갈 때까지 그 꺼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 사서 다 꺼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또 그 당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입을 매체 해가지고 하는 게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결혼할 때 비키니 옷장, 여러분 비키니 옷장에 방 한 칸 연탄 아궁이 사각의 짝
방학하면서 연탄가스도 마시고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낭만적이고. 근데 그 이불도 그냥 수시로 우리 어머니가 해다가 솜이불, 명주이불이라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버리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라서. 그런 게 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사랑하지만 그 못해준 게 한이 맺혀가지고 어디서 버리는 거를 결혼생활 한 12년 지난 것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랬으니까. 나는 장롱 없이도 잘 지내거든요. 그런 거에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죠. 항상 책 보고 공부하니까. 시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살림하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 하고 경계선 무너지는 거 이거를 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서 좀 머리가 아팠어요. 친정어머니 고생하시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고맙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주 귀중한 외아들 직장에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그 직장에서 있는 시간은 아들이 직장 일을 하는 시간이지 자기 시어머니 전화를 받는 시간은 아니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그리워서 전화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또 그 외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또 전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경계선을 치고 들어오는 거 그러면 아들이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멀리 지방에 사는 그 부모님 친척들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 사는 아들 딸네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옆에 모텔이나 여관에서 자도 되는데 그러니까 와서 3박 4일이나 하루 동안 있더라도 그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아들은 그 경계선을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들들 방에 공부하는 애들 방에 엄마가 놓고도 하는 동안 동안 쑥 들어가요. 그러면은 경계선을 침범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자기를 제대로 몰두를 못해요. 그리고 그 거리두기에서 자기 공부방에 있는 아이랑 없는 아이랑은 그 지능이나 그 학습 속도라든가 학습 성적,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게 좋죠.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하나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노자, 장자, 도덕경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부인은 우리는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안 간다고 종교 전쟁을 매냥 해요. 애들도 가자고 막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집어삼키는 거죠. 엄마 뜻에 따라서 개걸스럽게 디파워링 먹어치우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도 화가 나니까 술 먹고 제가 아는 사람은
50대 초반에 죽더라고. 암에 걸려서 한창 나이에. 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엄마들이 자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식을 자기의 그냥 무슨 소속 소유물처럼, 예,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거리 두게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부인도 자기만의 방이 없으면 베란다나 부엌에 조그만 공간을 해서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창의성이 나와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경계선을 쳐서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시대 때도 없이 친정집이나 시댁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경계선을 굳건히 해서 명절 때는 열어놓고 명절 때가 아닐 때는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항상 열어놔가지고 특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딸이 원하지도 않는데 먹을 것을 잔뜩 냉동으로 해서 보내요. 보내고 또 가지고 오고 그 정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경험한 며느리나 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가구들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시집간 결혼한 자식들까지도 쫓아가서 자기 방식대로 디바워링, 영어로 말하면은 디바워링,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는 거. 또 부부간에도 특히 종교에서 내가 다니는 종교, 특히 교회 뭐 성당 안 다니면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특히 남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교회 성당 뭐 절에 다니면서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엄마가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엄마들이 디바워링 개걸스럽게 내 식대로 막 해버리는 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